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석소장이 직접 제작한 면접 관련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주요 대학교들의 1단계 서류평가 발표 시즌은 한참 남았는데 석소장이 제작하는 컨텐츠는 왜 안 올라오는 것인지 여러 방면으로 궁금해하시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을 비롯해서 가천대학교 학생부 종합, 가천 바람개비 전형, 성균관대학교 의예과 학생부 종합, 학과모집 전형, 가톨릭 관동대학교 의예과 학생부 종합, CKU 종합 전형,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등등 지속적으로 1단계 서류평가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어서 하루 종일 솔루션 센터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컨텐츠를 제작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오늘은 모처럼 짬을 내서 다른 입시 컨설팅 업체나 사교육기관의 도움 없이 학교에서 선생님 및 친구들과의 모의 면접을 통해서 면접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으니까 해당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석소장이 말씀드리는 핵심들을 꼭 본인의 사례에 대입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컨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은 오늘 컨텐츠의 내용이 대부분 학교 선생님 및 친구들과의 모의 면접을 통해서 면접을 대비해온 학생들로부터 매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는 점과 더불어서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 바이 사람 그리고 학생 바이 학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컨텐츠의 흐름상 그렇다면 학교 말고 다른 기관이나 메이저 리서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메이저 리서치의 면접 솔루션 신청 가능 인원은 이미 대부분 마감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석소장이 본 컨텐츠를 통해서 직접적인 이득을 얻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로 석소장이 말씀드릴 핵심은 면접은 모르는 사람들과 본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는 나름 잘한다는 소리를 듣다가 왔다고 주장을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갈 길이 먼 솔루션 신청 학생들을 보면서 석소장이 매년 느끼는 점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실제 면접을 담임 선생님이든 과목 담당 선생님이든 가끔 열리는 진로 행사에서 만나는 진로 선생님이든 여러분이 가장 많은 일상을 보내는 학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마주해본 적이 있는 선생님 혹은 친구들과 함께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입학사정관들과 함께 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학교에서는 나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석소장 앞에서는 그만큼의 역량을 보이지 못하는 학생들이 주로 하는 말은 대체로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바로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익숙해서 제 의견이나 주장을 비교적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에 선생님, 즉 석소장은 실제로 얼굴을 처음 뵈니까 의견과 주장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긴장감이 높아져서인지 답변이 계속 꼬이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즉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공유 경험으로 인해서 형성된 고유 이미지의 투영 여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여러분들과 많든 적든 일정 시간 이상을 함께 공유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의 면접을 평가하거나 피드백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들과 공유 경험 자체가 없는 제3자, 예를 들면 입학사정관이나 교수 등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긍정 혹은 부정 요소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고유의 이미지로 인한 영향력이 아예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굉장히 활발하고 능수능란하게 말을 잘하는 덕분에 생활기록부 상에 여러 번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적혀있는 학생 A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학생이 모의 면접에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A의 고유 이미지를 알고 있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원래 말을 잘하는 아이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했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실제 면접에서 A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A의 고유 이미지를 하나도 모르는 입학사정관들은 원래 말을 못하는 A인데 생활기록부에 선생님들이 오버해서 적어놓은 거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진행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공유 경험으로 인해서 형성된 고유 이미지의 투영 효과에 은연중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특히 선생님과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고유 이미지를 투영해서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질문을 던지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저 선생님은 평소에 엄격하니까 예민한 질문을 물어보겠지, 아니면 저 친구와는 사이가 좋으니까 적당한 질문을 물어보겠지 등 면접 시스템과 동일한 모의 면접이 아닌 사람의 의존한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면밀히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점은 이런 질문도 나올까 싶은 질문도 나온다는 점입니다. 석소장이 3년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모의 면접 컨텐츠들의 댓글에 꾸준히 달리는 내용의 댓글이 있는데 바로 실제 면접에서는 이 정도로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댓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점은 모의 면접 컨텐츠에서 출제되는 질문들이 실제 해당 학과에 합격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직접
직접 받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합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탐구 주제를 A에서 B로 대체, 개인적인 스토리가 녹아있는 질문과 답변을 다른 질문과 답변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난이도나 수준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큰 차이가 없으니까 모의면접 콘텐츠들을 살펴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실제 면접에서는 이 정도로 어려운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댓글이 달리는 이유, 즉 면접에서 어려운 질문을 마주한 적이 없는 학생들은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대학에서 여러분들에게 굳이 어려운 난이도의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을 경우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생활기록부상 탐구에 그 정도로 난이도 있는 탐구가 없었을 경우입니다. 전자는 심층 질문할 소재는 있었는데 성적이나 다른 기재사항 등으로 굳이 심층 평가할 필요가 없는 최초 합격군에 가까운 학생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후자는 1단계 서류평가에 합격하기는 했는데 1단계 선발 배수가 3배수에서 5배수이기 때문에 합격한 것이지 사실 면접에서 파고들 만한 매력적인 비교과 요소는 없는, 즉 추가 합격군보다 불합격군에 가까운 학생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쉬운데요.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하향으로 노리고 지원한 대학이 아닌 적정해서 상향 지원한 대학의 경우에는 합격을 노릴 수 있을 수준의 학생이라면 애초에 나올까 싶은 까다로운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석소장이 학교 바이 학교로 혹은 전공 바이 전공으로 조회수 편차가 큰 모의면접 콘텐츠들을 매년 꾸역꾸역 제작해서 꾸준히 게시하는 이유는 면접은 치밀하게 준비하면 할수록 또한 지원 전공 상관없이 여러 양상을 살피면 살필수록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합격군이 접하는 순탄한 면접의 양상과 추가 합격군을 노려야 하는 압박형 면접의 양상을 모두 콘텐츠에 담아내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와 더불어서 기존에 제작했던 모의면접 콘텐츠들을 함께 참고하시면서 올해 면접을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